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고고TV를 시청하시고 고고TV 괜찮다 좋다 하시는 분들은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여유 있으신 분만, 요새 다 힘들잖아요. 그죠? 고고TV도 힘들고 다 힘들죠. 여유 있으신 분만 자율구독료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좀 부탁드리며, 고고TV가 한 달 수입이 우리 초록이 대표님을 제하고는 10만 원이 안 돼요. 제 한 달 하루 용돈이 그건 뭐 생활비 고사하고 하루 용돈을 한 7만 원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친구들을 만나면은 제가 술 사고 밥 사고 하는 성격이고 남한테 얻어먹는 걸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하루 종일 이 영상은 그 고심해서 찍는 거니까 고고TV에 같이 가고자 하시는 분만 자율구독료 좀 부탁드립니다. 돈 많으신 분들, 사장님, 대표 이사님, 의사님, 변호사님, 회계사님, 변리사님, 약사님, 교사님, 교수님 들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벌써 4개인가 5개를 찍는데요. 지금 유승민의 파란, 이건 파란이에요. 내부적인 파란인데 좋은 면으로 파란이 아니라 안 좋은 면으로 국힘 내부를 해치고 보수 전체를 와해시키는 파란입니다. 유승민이가 그러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자기도 당대표가 안 된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면 망상이라고 제가 그러죠. 자기 대권에 자기 존재감을 지금 키우기 위해서 정권 초기부터 윤석열을 저격하는 겁니다. 유독 윤석열만 공격하죠.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게 윤석열, 대빵을 공격하죠. 자기도 대빵 반열에 선다 하는 것인데, 지금 유승민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비판은 쉬우나 실현은 어려워요.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되거나 유승민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오히려 현재 국힘의 당대표가 누군지 또는 또 현직 대통령인 유승민이나 박근혜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가봐야 그 사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 유승민 같은 경우가 진짜 대권주자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신망을 받고 결집을 일으켰다면 벌써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유승민이하고 이준석이가 계속해서 윤석열을 저격하는 거야. 요새 갖고 나오는 프레임이 뭐죠? 윤핵관 프레임을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받아서 또 갖고 나오죠. 고고TV는 윤핵관 프레임은 없다 그랬고 윤핵관 프레임부터 깨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친윤과 비윤으로 가든가. 그것도 좀 그래요. 우리가 친박, 진박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냥 주류와 비주류가 제일 좋아요. 친박, 진박 파동 때문에 망한 게 보수였고 새누리당이었고 박근혜의 탄핵 과정과 감옥행위였고, 그럼 유승민이가 진박, 친박 파동 그거를 그 트라우마를 보수해서 다시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인간적으로 지금 유승민이가 이상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은 어떤 포인트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괜히 그 정진석이나 또는 철없는 그 초재선 75명, 73명인가 75명인데 그 정치 몰라요. 지금 보면은 제가 솔직히 국힘 내부에 정치적인 깜냥이 되거나 합리적인 정치인이 몇 명 없어요. 10%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 애들은 5%도 안 돼요. 그 180명 정의당까지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초재선들이 이게 정치 지향적으로 요번에 전부 다 초선들이 60몇 명이에요. 재선 50몇 명이지 한 5, 60명인데 초재선이 75명 정도 돼. 얘네들이 공천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가 공천 주는 건 아닌데 이것들이 정치인 걸 모르니까 일단은 보수를 안정시키자. 그래서 거의 친윤 세력화가 돼 있고, 그리고 비례로 들어온 20한 2, 3명들 그들은 목줄을 갖다가 지역구로 나가서 재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당원 룰을 갖다가 경선 룰을 당원 100%를 찬성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100% 찬성이 대통령 윤석열이 사석에서 아니 당원 룰을 고치면 80대 20, 90대 20 그러는 것보다 10 그러는 것보다 그냥 100대 1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그게 정체불명이에요.
윤석열이가 그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모르겠고 그게 경향신문의 단독 특종이에요. 경향신문에. 경향과 한겨레는 어떻게든 그 종이신문이죠. 어떻게든 윤석열과 보수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그걸 받아서 지금 5만 평론가들이 떠들고 또 유승민, 이준석이가 그걸 가지고 말이지 이걸 막 말도 안 되는 거로 공격을 하고 장성철이 그러면 5만 장성철이 그러마가 하루에 유튜브나 그 정치평론 방송을 30개를 출연한대요. 30개. 한 번 나가면 2, 30만 원씩 받아요, 여러분.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어. 기가 찬 행동이죠. 보수파를 유승민, 이준석 파를 해가지고 장성철이랑 생쌍마이 그래 날뛰고 있어요. 그런 게 기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당원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하는 7대3을 그걸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7대3으로 가도 유승민은 안 되는 구도예요. 그 벌써 증명이 다 됐어요. 지금은 지난 지방선거의 경기지사 당내 경선보다 지금은 국힘 내부 세력이나 국힘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더 강하게 윤석열 정권의 안정을 위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냥 우리 대선에서는 기세로 그냥 이기려고 그랬지나 이번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이준석한테 하도 당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서 이제 간신히 윤석열 지지율이 40% 언저리에 맞춰놨으니 여기서 윤석열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기존 당원들과 그 다음에 2030, 40 일부 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은 윤석열을 정권을 안착에 시켜놓자. 그래야지 자기들이 차기 총선에 이기든지 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대전제는 차기 총선에 이긴다는 것도 기존 보수나 윤석열이나 유승민이나 이준석이가 말하는 꼴보수들, 꼴통 보수들이라 공격하죠. 얘네들은 그들이 요새 그 책임당원이나 그 당원들이나 일반적인 정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국회의원들을 뺨쳐 먹습니다. 고고TV에는 뺨을 갖다가 수백 명을 쳐먹어요, 지금. 따라서 그들의 목적이 자기 개인적인 영달도 있겠지만은 일단 윤석열 정권 안정, 차기 총선 승리가 목표예요. 그런데 이준석이나 유승민이가 지금 갖고 나오는 게 당원들을 7대3에서 100%나 9대1로 가려고 그러니까 총선 말아먹을 것이냐, 또 진박친박 파동 같이 총선 참패할 것이냐, 윤석열이가 또 감옥에 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그 논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요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모든 것은 윤석열 지지율에 딸렸고, 내년 총선까지 제가 윤석열 지지율 45%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잖아요. 고고TV가. 윤 지지율이 45% 가면 국힘 지지율이 45%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그렇게 못 따라와요. 민주당은 30%에서 20% 추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이 버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선 구도로 가는 구도는 맞는데 현재 상황이라면은 그죠? 내후년 총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이 얼치기 개혁 보수라는 참칭 보수라는 평론가들이 나불대는 게, 또 좌파 진보애들 평론가들이 나불대는 게 수도권이 121석을 갖고 있고 수도권은 몇백 표 차로 승부수가 갈리는데 거기서 지금 꼴보수와 친윤들과,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유승민이 뒤집으시고는 윤핵관 프레임이, 윤핵관들이 저렇게 유승민을 쳐내면은 이준석을 쳐냈고 또 유승민마저 쳐내면은 중도층이나 수도권이나 청년층들이 국힘을 지지해서 총선을 갖다가 승리를 안기겠느냐. 그러니까 나 유승민이가 돼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준석이도 그렇고, 이준석의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되어야 이준석의 정치 복권의 길이 열릴 것이고, 그렇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중심하에서는 대통령의 성공 여부와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그 중도층, 수도권, 2030, 40까지라고 합시다. 젊은 척으로. 2030, 40들이 서윙보트로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 달렸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그들이 절대 민주당으로 넘어갈 일은 없어요. 현재. 그러면은
유승민이가 1년 반 후에, 1년 3개월 후에 그들이 모두 수도 중도 청년들이 민주당을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허상이고 가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윤석열 정권이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대형탈을 맞고 또 대실수를 하면 그렇게 되겠으나 현재는 친윤들이 뭉치고 그죠? 모두 친윤화돼서 그 기존 보수들이 뭉치고 윤석민을 배역한다고 해서 총선 참패 구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원 비율로 넘어가 보죠. 당원 비율로. 지금 보면은 그 이준석이가 당대표 될 때 28만 명 내지 29만 명의 책임 당원이 있었어요. 그때 이준석 때문에 2030 애들이 남자애들이 많이 가입을 했죠. 10만에서 28만까지 갔으니까 이준석 6.11 전당대 전으로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발표되는 거 보면은 책임 당원이 79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3개월 후에 그 당대표 선거 이러면 100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100만 명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그 좌파 진보 쓰레기 그 평론가들이나 좌파 진보지나 또 이준석 떼거리들이나 장성철 같은 놈이 지금 하는 말이 정광훈의 추천, 태극기 광화문 사이비 목사, 정광훈의 추천으로 지금 국힘 당원이 5670이 막 책임 당원이 막 정광훈 추천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있다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설명해드리죠. 정광훈이 따라다니는 애들은 정광훈 교회 신대가 몇만 명 안 돼요. 정광훈 교회 신대. 그래 550억 600억 해먹었기 때문에 그놈만 이제 자기 이룬 걸 다 이룬 거야. 광화문에서 나가서 맨날 그 태그 집회해봐야 1, 2만 명도 안 모여요. 정광훈 쪽으로. 영향이 없어요. 정광훈은 그걸 해가지고 천군 그놈아도 그래서 돈 버는 거고 이놈아는 보수라 해가지고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늙은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정광훈의 추천회에서 지금 책임당원이 넣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들은 지금 현재 이준석한테 한번 당했고 그 다음에 또 유승민이나 이준석이가 복귀해가지고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당을 분란을 당의 파란을 갖고 오며 또 정권을 갖다가 저쪽에 민주당 쪽이나 좌파 세력이 넘겨줄 줄 모르니까 지역당에서 특히 영남, 강원, 충청 그런 데서 당협위원장들이 동료를 하고 현재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또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유승민은 안 돼, 이준석은 안 돼 해가지고 지금 책임 당원이 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 정리됐죠? 정광훈의 개입은 없다. 그 다음에 제가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고TV가 다 생각하고 알아보고 그러면 지금 당원비를 보면은 현재 79만 명이라 그러는데 그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몰라요, 얘네들이. 몰라요.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모르고 지금 그 국민의힘 당 사무국에서도 제대로 안 잡혀요. 그 당원 가입이라는 게 우죽순. 그냥 어거지로 나이 든 사람들 당협위원장들이 막 대신 가입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79만 명 현재를 보면은 2030이 한 30% 돼요. 28% 정도.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책임 당원이 그죠? 그 다음에 40대가 한 10% 정도 돼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40% 가까이 돼요. 40대까지는 젊은 층이라 그럽시다. 2030, 40이 한 40%가 되는가 봐요. 그럼 지금 현재 책임 당원의 80%라고 하면은 그죠? 48에 32. 젊은 층이 2030, 40이 한 32만 명 내지 30만 명 되고 나머지 50, 60, 70이 한 70% 되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 2030, 40을 다 유승민이 그들이 지지한다 그러더라도 그죠? 7대 3으로 가도 50, 60, 70이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러면 기존 보수층을 지지한다고 합시다. 보수 그 주자를. 그래도 유승민이 안 돼요. 7대 3으로 하고. 유승민이가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금 50% 넘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2030, 40, 49세까지가 그러면은 책임당원의 40%약 30만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들이 다 유승민, 이준석 지지자들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올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반 이상은
기존의 정통 보수나 50, 60, 70의 그 보수 이념을 갖다가 지향하는 젊은 층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강성 보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20, 30, 40에 그 당원 책임 당원들이 전부 다 유승민 지지자가 아니라 20, 30, 40 당원들의 반 정도만 유승민, 이준석 지지자예요. 그 다음에 50, 60, 70으로 가면은 거기서 20% 정도든 50, 60, 70, 20%, 15% 정도가 아마 내가 볼 때 15% 정도가 유승민, 이준석 지지자일 거예요. 그렇게 다 보고 나면은 기존 당원에서 50, 60, 70가 정통 보수 당원이라고 일단은 매김을 하고 20, 30, 40에 매김을 한다 그러면 젊은 그 개혁 당원이라고 보면은 그걸 섞어버리면은 이준석, 유승민을 지지하는 애들은 결국 22, 3%뿐이 안 돼요. 책임당원 80만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정통 보수 뭐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김기현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한 70, 78% 정도 가지고 가요. 따라서 지금 이준석이가 맨날 이놈하는 그 성상납 비리 받고 징계 위에 올리고 윤리에 올라갈 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화요일 날도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금요일 날도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토요일 날도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맨날 그 짓을 했죠. 그리고 저를 따라다니는 커뮤니티 세력이 당원 가입을 시키고 절대 당 탈퇴를 마라, 당원 탈퇴를 마라. 그게 요번에 그 대표 선거를 위해서 그랬죠. 근데 꽤 탈퇴했어요. 이준석이가 당원 가입 좋은 하느라고 커뮤니티 날에 뿌릴 때 50, 60, 70은 더 늘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20, 30보다 50, 60, 70 당원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언론지상이 나오고 정진석이가 말하는 뭐 20, 30, 40이 뭐 40% 가까이 되고 전통 50, 60 보수 세력이 60% 된다. 그거도 믿을 수가 없어요. 현재 제가 보는 추세는 기존 50, 60, 70 정통 보수 또는 강성 보수 친윤화된 책임당원들이 훨씬 더 증가율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당원 구조로는 유승민이가 이길 수가 없어요. 7대 3으로 가도. 그런데 자라보고 논란 가서 소특공보고 논란이 이준석이 6개월 동안 그렇게 윤핵관 프레임으로 윤석열을 저격하면서 윤석열을 무너뜨리려고 그랬을 때 그 고통을, 그 분란을 못 보겠다는 거죠. 국힘 내에서는. 그래서 유승민이가 똑같은 전략을 쓰죠. 그죠? 이 유승민이는 윤석열만 공격하고 윤석열만 언급하죠. 다른 정치는 언급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준석 걔네가 철이 없어가지고 지한테 요만한 것만 언급해서 다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 국힘 내부에서는 이준석이가 잘하고 유승민이가 소뚜껑이라 더 논란한 거야. 만에 하나라도 유승민이가 당대표 되면은 윤석열 정권 망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국힘 내부에서는 저게 박근혜도 쫓아내고 감옥에 집어넣은 놈 아니냐. 탄핵시켜놓고 지금도 윤석열한테 공공연히 탄핵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건데 당원 당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진박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징역 2년을 살았다. 당 선거 개입해. 그러면 탄핵을 당하고 윤석열도 징역 살고 감옥 간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놀라는 거야. 국힘 내에서도. 그리고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도 엄청 놀라고 있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죠? 탄핵 프레임을 지금 갖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 지금 누구도 모르는데 저는 애초부터 그랬어요. 6개월 전부터. 누가 당대표 돼도 저거는 윤석열의 지지율에 딸려 있고 힘을 못 쓰고 국힘은 재생을 못 한다. 국힘과 보수를 재생시킬 거는 지금 친윤들이나 뭐 윤핵관이나 비윤이나 유승민 또는 개혁 보수 세력이 절대 부활 못 시켜요. 정당의 힘은 정권을 잡는 데 있고 정권을 잡고 나면은 정권을 쟁취한 게 정당이고 그걸 도구로 내어서 대통령의 하는 성취에 따라서 정당은 좌우되는 게 대통령제고 대한민국이었어요.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나 상관없는데
친윤들 중에서 쉽게 말해서 반윤을 제외하고 그 유승민만 제외하고 누가 되더라도 윤석열한테 협조를 할 거예요. 근데 유승민은 자기가 당대표 되면은 윤석열 성공을 위해서 협조한다 그러는데 그건 쌩 거짓말이라는 거죠. 걔 성격이 그렇지가 않아요. 캐릭터가. 계속 비판적이고 지 옳은 것만 하다가 망한다니까? 그래서 유승민을 지금 제거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유승민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응? 유승민인데 다 나와가지고 결선 투표 가는 거죠. 나경원도 나온다고 오늘 선언했어요. 이거 토요일에 저녁에 찍는 거니까. 당원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제가 그랬으니까.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뭐 김기현, 권성동한테 그 네 명하고 유승민. 여기서 몇 명을 결선 투표에 올리죠? 5명을 끝까지 올리면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꽤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대부터 80대까지 전체 당원의 유승민 지지율이 22%는 돼요. 5대1 아닙니까? 5대1. 유승민 나오고, 안철수 나오고, 나경원 나오고, 김기현 나오고, 윤상현 나오면은, 방법은 결선 투표를 올려야 되고, 단일 후보를 내야 되면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안철수는 절대 끝까지 그 단일화 안 한다니까? 끝까지 간다니까? 핵심은 안철수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런데 윤심이 누구한테 움직이느냐? 지금 대통령 윤석열은 김기현한테 많이 가 있어요. 제가 언론 이면을 이렇게 읽어보면 누구도 모르나 고고TV는 그런 생각. 다크호스 김기현이가 투쟁적이고 자기한테 윤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분란을 안 일으킬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경선 과정에서 김기현이가 원내대표로서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하고 참모 역할을 했잖아요. 그 나경원이도 나와. 나경원이도 끝까지 가보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나경원을 안 치려고 그러는데 나경원은 항상 또 난가? 안철수도 또 난가? 선거만 되면 나오는 게 나경원하고 안철수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당구 대회 공구가 나기 전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지금 그 약점을 보고 저들은 분란을 한다. 저들은 뭉치지 못한다. 4명이 나오면 3명이 나오고 다 나오면 나는 자신이 있다고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수투구멍 올라는 국힘 비대위나 선대위가 선관이나 이런 게 구성이 되면은 그들은 당원 100%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너 명이 갔다가 마지막 결선에 붙으면은 친윤들이 한쪽으로 몰아줘서 그래도 그 사람을 당선시키자는 전략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따라서 어떤 시기 되더라도 유승민은 지금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엄청나게 윤석열 정부와 국힘과 대통령 윤석열을 공격할 겁니다. 이준석은 빨리 기소시켜야 되고 유승민에 대한 대항마를 갖다가 빨리 내세워야 돼요. 지금 안철수도 그렇고 안철수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순간이고 김기현이만 계속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죠. 민주당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나경원이는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이 너스레를 떨고 다니죠. 다 관장하고 관조하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위험해요, 여러분. 근데 누가 되든 대통령에 따라갈 수뿐이 없는데 유승민이가 안 그러려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임기 초반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